상가 임차권 존속 보장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항력, 그다음 우선 변제권 말씀드렸는데 세입자가 기간 보장을 하는 것도 상당히 안정적인 그 영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봐서 제도를 두고 있는데 구조에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갱신요구권, 이게 이제 대표적인데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그런 게 이제 그 주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임대차 보법이나 민법 이런 부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최단 존속기간 1년 요 보장은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권인데 이런 몇 가지 이제 10조 1항 1호부터 8호까지 이런 예외 사유도 있고요. 자, 예전에 이제 이 갱신 요구권 취지는 뭐 다 아시겠죠. 기간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만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고, 이 갱신 요건이 참 이제 중요하죠. 세입자가 당연히 뭐 투자를 하고 들어오는데 보장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늦었습니다만 2013년 8월에 갱신 요구권 5년짜리였죠. 5년 보장을 그나마 환산보증금 구해받지 말고 다 인정해 주자라고 해서 2013년 8월에 그렇게 법을 개정했고 늦었죠. 그 다음에 2018년 10월 개정을 통해서는 갱신 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10년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갱신 요구권의 비중이 커지게 되고 세입자한테 굉장히 이제 보호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임대인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자가 환산보증금에 관계없죠. 환산보증금이 아무리 크더라도 갱신 요건 행사하고 그 다음에 5년에서 또 거의 2배로 늘어나 하기 때문에 건물주가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아요. 이제. 그래서 이 규정이 상당히 많이 질문이 들어오고 이제 분쟁이 많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느냐? 뻔하죠. 1호부터 8호까지 예외 사유. 그거 가지고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거기에 이제 예외 사유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왜냐하면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금 회수 부분은 좀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서요. 이것저것 다 문제가 되는데 갱신 요구권은 나머지 부분은 다 명백합니다. 1호에서 8호 예외 사유만 가지고 그게 좀 다툼이 있을 뿐이지 깨끗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10년 보장했던 그런 개정법이 매우 이제 중요해지는데 이 법의 이제 시행 범위를 보면은 부칙 2조에 따라서 이 10조 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고 해서 종전에 그런 그 어떤 틀, 법이 바뀌었을 때 적용 범위에 관한 틀 이런 부분을 이제 그대로 따서 왔죠. 따서 왔습니다. 이 법 시행 후 언제 시행됐냐? 18년 10월 16일에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신규로 체결됐다라고 하면은 적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갱신되는 임대차. 기존에 이미 있는 계약인데 갱신되는 임대차는 갱신 이제
이미 있었던 10월 16일, 18년 10월 16일 이전에 이미 있었던 계약인데 이 계약에 대해서도 이 사람도 10년 보장을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2016년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16년 계약하면서 5년짜리로 이미 계약을 했어요. 시작부터 5년 딱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16년 1월 1일이니까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연말이 만기 아닙니까? 그럼 20년 연말이 딱 돼서 이 사람이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겠어요? 없는 사람이겠어요? 없죠. 갱신 요구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가능하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0년 요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임 연체 같은 경우는 3개의 차임 연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3번 연체한 적이 있었던 경우, 그죠? 그럼 이 사람이 2016년에 시작을 해와가지고 1년짜리로 계약했어요. 그래서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말까지, 2017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2018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법이 탁 개정이 됐어요. 18년 10월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2018년 연말에 가서 연말쯤에 갱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원래는 16년, 17년, 18년 했으니까 3년 차란 말이에요. 3년 차니까 종전법에 따라서도 나 갱신할 거야. 5년이었지 않습니까? 갱신할 거야 라는 게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사람은 10년 보호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법이 아까 그 취지거든요. 그 취지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3번 연체한 적이 있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건물주가 거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8년 연말에 가서 세입자가 나 갱신 요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 안 돼. 3번 연체한 적이 있었지 라고 해서 거절당하면 갱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년 보장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급입법 금지 이런 원칙을 염두에 두고 그런 규정을 쭉 10년 보장뿐 아니라 쭉 그렇게 해왔는데 하여튼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조금 이렇게 불공정한 결과가 좀 발생할 우려는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형식 논리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맞아요. 그 다음에 권리 행사의 방법, 그 다음 효과, 갱신 요구를 행사하는 방법, 10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안 될 것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효과는 여기 보시면은 3항 10조 3항에 보시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죠.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약 조건이 이제 동일한 조건, 다만 이제 차임과 보증금은 안 그렇고 차임 보증금 빼고 나머지만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최초 임대차 기간이 1년짜리다 라고 했는데 16년 1월부터 연말까지 1년 했는데 그럼 내가 갱신 요구해요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뭐 기간도 필요 없어요. 사유도 필요 없어요. 세입자가 갱신 요구합니다. 나 갱신 요구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차임과 보증금 뺀 나머지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1년, 그죠? 그럼 2017년 1월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되죠. 그걸 이제 잘 생각하셔야만 안 놓쳐요. 그걸. 이게 예를 들면 16년 1월부터 2년짜리 계약을 했다 라고 하게 되면 언제 갱신 요구를 해야 되느냐, 연말에 가서 하는데
2018년, 이제 16년, 17년이죠. 17년 연말 근처에서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하는데, 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 효과가 뭐냐? 1년 가는 게 아니에요. 1년. 아까 뭐 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1년으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계약 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기존 계약요건하고. 그러면 18년 1월부터 2년까지 19년 연말이 되는 거죠, 만기가. 그때 또 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가서 그때 뭔가 행사할 수 있는 타이밍을 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이제 이게 좀 곤란해집니다. 곤란해집니다. 자, 그래서 갱신 요구는 그런 이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런 취지가 포함되면 되고, 사유나 기간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임대차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못하게 되면, 이 기간을 못하게 되면은 갱신 요구를 상실합니다. 갱신 요건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잘 헷갈리는 경우가, 세입자가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을, 세입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어떤 생각이냐면, 응당 나는 5년이다. 또는 응당 10년이다. 나는 내가 뭔가 스스로 액션을 하지 않더라도 5년을 보장받고 10년을 보장받는 것은 법에 따라서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행사를 해야 됩니다. 행사를. 만약에 안 한다. 세입자가 그 기간에 자기 행사를 안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원칙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종료. 계약 종료입니다. 계약 종료. 계약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5년 보장받고 10년 보장받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라고 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 때문이에요. 묵시적 갱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10조 4항에 보면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게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요건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조건 변경해줘. 조건 변경해줘. 아니면 나가. 라든지 이런 식의 통보를 안 하고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안 하게 되면은 그냥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간다는 거죠. 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보통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임대인이 그런 요구가 날라온다. 이게 계약 만기를 앞두고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월세 좀 올려줘요. 아니면 나가요. 이렇게 오면은 세입자가 이제 주의를 환기해가지고 물어봐서 올려줄 필요 없어. 그냥 그거 하면 돼. 갱신 요구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갱신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 갱신 요구를 하는데, 건물주가 깜빡 잊은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주가 깜빡 잊었다. 그러면 깜빡 잊고 그냥 그대로 가려고 한다면 세입자가 그런 행위를 안 하거든요. 세입자는 건물주하고 부딪히는 거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 해봐야 또 돈 올려달라고 그러거든. 월세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임대인도 가만히 있고 임차인도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잖아요. 묵시적 갱신되면은 존속기간이 1년으로 가는 거죠. 그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계속 무탈하게 계약이 연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건물주가 그 묵시적 갱신 요건에 해당이 안 되고 요청을 했는데 세입자가 나 갱신합니다 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조금 악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주 머리 좋은 임대인이, 자, 요게 이제 내가 뭔가 레터를 보내면 월세 올려줘, 나가, 이렇게 하면 세입자가 반응이 올 것인데, 요거를 묵시적 갱신은 안 되게끔 만들어야 되고, 계약은 연장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계약은 요번 기회에 종결시키고 싶은데, 그거를 2년 만기 시점을 좀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장해주고 싶지 않은데, 그거를 조금 영리하게, 건물주 입장에서는 1개월 하루 전에 통지를 보내는 거예요. 나, 계약 만기, 더 이상 안 갈 거야.
또는 월세 많이 올려줘, 2배 올려줘, 이렇게 이제 하루 전에 보내, 하루 전에. 그러면 법상으로 그 묵시갱신이 안 되겠죠. 그죠?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보냈으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세입자가 그걸 레터를 1개월 하루 전에 받아보는 세입자가 이거 내가 1개월 전에 보내야만 갱신으로서 혈액이 있다라는 부분을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좀 생각해보고 건물주가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무슨 뜻일까? 진짜 내 보내는 걸까? 월세를 많이 달라고 하는 걸까? 이런 걸 생각해보니라고 며칠이 가요. 그죠? 법률 자문도 좀 구해보고 하다가 갱신요구권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못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꼼짝없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죠? 묵시갱신도 안 되고 갱신 요구도 놓치고 그런 사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갱신 요구권을 때에 맞춰서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춰야 돼요. 제주지방법원 판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묵시적 갱신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못했지만 이제 명시적으로는 못했지만 예전에 차임을 뭐 이렇게 먼저 준 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 기간은 이렇게 1년 단위로 1년으로 했는데 시작할 때 차임을 한 2년 정도 줘놨어요. 미리. 그죠? 그러면 그 2년 정도 그 다음 차 차임을 미리 준 행위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례, 제주지방법원 사례도 임대인한테는 계약기간 만기 무렵에 나 계약 안 할래, 너 나가줬으면 좋겠어 통지를 받았는데 임차인이 이건 좀 둔한 임차인이죠. 명시적으로 나 더 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안 한 거예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이제 임대인이 명도소송했죠. 너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가. 그러면 세입자가 이제 나 갱신 요구 했어요. 근데 한 게 없죠, 사실은. 받아보고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행동을 안 했으니까 한 게 없는데 마침 1년짜리 계약 체결하면서 미리 2년차 차임을 미리 준 겁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이 사람은 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 이게 이렇게 1심에서도 그렇게 됐고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커피 주시려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네. 그 다음에 그 갱신 요구권이 그 환산 보증금에 불구하고 다 보장받는 걸로 됐지만 갱신 요구권 를 하면서 그러면 차임 인상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갱신 요구권 행사했을 때 보증금과 차임을 제외하고는 기존대로 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보증금과 차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거는 결론적으로 환산보증금 이내냐 또는 환산보증금 초과냐에 따라서 차임 인상을 갱신 요구하면서 인상되는 그 범위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하다. 차임 인상 그 기준 이하다.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 5%, 그러니까 5% 룰, 5% 룰을 적용받아서 한번 올릴 때 5%를 초과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게 되는 그런 임대차가 갱신되는 경우는 5% 룰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그냥 법에서 10조 2인데요. 10조 2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그냥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변 월세가, 주변 시세가 좀 많이 올랐다.
라고 하게 되면은 10%를 올려줄 수도 있고 20%를 올려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의 임대차는 주변 시세가 아무리 많이 올랐더라도 5%, 최고 5%를 따르게 된,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외사유. 예외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고, 분쟁의 소지가 앞으로 많을 수 있는, 이 10년은 강산이 변하는 시간인데, 건물주가 너무 답답해 하더라고요. 이 세입자하고 10년을 가야 된다니, 이러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법이 어떻게 보면 약간 소급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기존 내 계약 체결할 때는 5년밖에 안 됐는데 왜 갑자기 10년이야? 그렇게 해서 너무 황당해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시비 걸 방법은 이 예외 사유밖에 없어요.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그래서 사유들이 쭉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묵시갱신도 이제 어느 정도 한 셈이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이제 권리금 회수 청구인데, 이것은 주최 측의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네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